네, 첫 번째 주제는 1차 의료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차 의료 활성화는 보건의료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매우 오랜 과제이자 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수년째 구호로만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해서 몇몇 대선 캠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공약해 주셨는데요. 각 캠프별로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보관이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첫 번째 답변은 김용익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용익입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답변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제가 드린 말씀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의 방향을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5개 단체와 앞으로 계속 협의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앞으로도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1차 의료 활성화에 대해서 1차 의료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의료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진행된 원격 의료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의 전공법입니다.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가산수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수하겠습니다. 의료 정보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 보호 조치를 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문재인 캠프 추가 답변 하시겠습니까? 30초 있습니다. 네, 추가 답변하면 다음에 못 쓰는 거예요? 총 토론 시간까지 2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말씀해 주시죠. 예,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 후보를 대신해서 제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요. 정말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1차 의료 활성화 관련된 특별법은 저희 당에서는 이 법의 주된 내용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전담 조직 신설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별 역할 분담과 그리고 재정립되는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과 경증 외래 진료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수가 문제인데, 이 수가의 상대가치 틀 안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같으면 상대가치가 같게 되기 때문에 환산 지수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거보다는 가산수가, 정책수가를 차별화해서 1차 의료기관에 좀 더 혜택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아니면 또 본인 부담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돈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국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1차 의료 활성화는 사실 쏠림 현상이나 또는 또 기피가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안철수 캠프의 정책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원종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 아는 분 많이 뵈서 너무 좋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용익 교수님 평생 제가 보건의료 분야에 많이 모시고 학생같이 공부했고, 우리 김승희 의원님 처장님으로 제가 선배님으로 쭉 모셔왔고, 박예수 의원님, 인수화 의원님 참 존경하는데 영광입니다. 먼저 1차 의료 관련해서는 지금 고령화 시대의 1차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이제 커지고 있고 정말 본격적으로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단골 의사 제도를 도입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골 의사는 강제 등록이 아니라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의사에게 등록을 하고 필요시 변경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단골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검사비나 진료비, 약제비를 경감할 수 있고, 단골 의사를 통해서 다른 의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일부 진료비 경감을 해줄 그러한 계획입니다. 중증일 경우에는 적합한 상급 병원 소개와 사전 예약, 진료 정보의 전송 등 맞춤형으로 외부기관 연계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1차 의료 시범사업,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진료오래 회송시범사업, 고당사업은 전부 단골의사제도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단골의사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 1차 의료 정책과를 신설을 하고,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공약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1차 의료 활성화법 제정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체계를 바꿔서 단골의사 연합체에 대한 묶음 지불 방식 도입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유승민 캠프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입니다. 제 소개는 다음에 짧은 대답할 때 할 거고요. 여기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을 전략하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복지부에서 전에 시범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토론회도 했는데, 토론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결론이 이제 그것도 돈도 좀 들이고 복지부에서 했는데, 그거를 좀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는 이제 공약인 거와 아닌 거를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거는 개인 의견이고요. 공약으로 나온 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성병 관리는 동네 의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에 계속 다니지 말고 만성병 관리는 동네 의원에서 하도록 추진할 거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10년, 우리나라에서 20몇 년째 의료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1차 의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점차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가 1차 의료를 하고 3차 기관이 1차 의료를 하는 거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겠습니다. 경증은 3차 의료기관에 가는 이용을 억제하는 그런 지금 정책이 있기는 한데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경증은 동네 의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좀 더 강화할 거고요. 또 제가 한번 건의를 받았는데, 동네 의원의 진료 노인 어르신한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자.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동네 의원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정당에 저희 바른정당의 연구소에 관여를 하고 있고, 정책위 부의장이고 보건복지부 간사로 제가 의견은 많은데 공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하니까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윤수호입니다. 보건복지 대표 대통령 하면 심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고, 문제는 의료 전달 체계는 형식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동네 의원 활성화 부분과도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1차 부분에 있어서 부분은 정확히 외래로 중심을 하고, 2번은 병원 중심으로 규정력을 발휘하자,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병원은 입원 기능을 강화해요. 그리고 실제로 외래 기능은 오히려 좀 축소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3차까지 다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환자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부터 그 의원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사의 좀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이 환자가 의뢰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1차 의료에서는 이제 아까 만성질환 부분들 지적하셨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는 예방, 건강검진, 건강상담 이런 것까지를 1차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그래야 특히 동네 의원으로서의 대면 진료의 중요성을 환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 그에 따른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1차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추가로 오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정림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문정림 의원님. 저 끝에 계시는군요.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문정림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진정 기자 부탁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약국에 관한 질문인데요. 동네 약국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관리 약국 제도를 도입하고 약사의 상담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김승희 본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했던 1차 의료와 관련돼서 이제 동네 의원 뿐만 아니라 동네 약국에 대한 역할이 이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은 또 경증 외래 환자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된다는 거에는 이미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결국 만성 질환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성 질환 환자 수는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약품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복약 순응도라든지 부작용에 관련돼서는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거를 약국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의원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 약국에서의 제도 도입은 약국에서 약을 환자가 복용했을 때 약의 히스토리, 양력 관리에 좀 더 상담 기능을 부여하겠다라는 취지로 생각이 들고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약국 내 그런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는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이 의원과 약국 간의 어떤 직역 간 갈등으로 이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연구 용역을 좀 실시를 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장단점 또 외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 용역에 따라서 시범 사업을 또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직역 간의 어떤 토론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컨센서스를, 그러니까 합의를 이루면서 보다 더 수요자 중심, 환자 중심으로 무엇이 더 가장 필요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단골 약국 제도는 이게 제가 2000년 이전에 약정국에 있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동네 약국약 바로 쓰기, 남은 약 줄이기, 의약품 복용 이력 관리 이런 캠페인을 지금 약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역 내 약국이 사실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고 건강관리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지역 간의 역할 구분이 확립이 될 필요가 있는 문제이고, 또 이러한 단골 약국제가 그냥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등과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보건의료 전체 큰 틀에서 1차 의료 활성화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유승민 캠프입니다. 동네 약국에 저도 단골 약국이 친한 약사들도 많이 있어서 가면은 이미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뭐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도 보면은 굉장히 병원의 문턱은 조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약사들이 참 약사분들이 동네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인생 상담, 약 상담, 질병 상담, 뭐 동네 민원 상담 다 하고 있는 그런 약국들이 참 많이 있어서 동네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건데 이거를 제도로 도입하는 거는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역 간에 여러 가지 또 있고 이렇게 예민한 문제라 이거를 여기서 한다 안 한다 얘기할 게 아니라 또 그냥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자리를 굉장히 마련해 주신 게 이게 처음이죠.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각 매체가 따로따로 하면은 굉장히 고문이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한꺼번에 직능단체들도 다 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참 괜찮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혹시나 좀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있어서 이게 41페이지에 40페이지에 저희 유승민 캠프의 공약을 다 잘했는데 이게 실수가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 혜택 확대 이거는 맞는데 앞에 질환이가 많은 환자가 많은 질환부터 이거는 반대예요. 환자가 적은 것부터 지금 많은 환자 빈도가 높은 게 있는데 정말 전국에 4-5명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게 말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빼주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실수라 제가 시간도 남고 그래서 40페이지에 맨 아랫줄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꼭 고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종을 치지 않아도 보면서 하니까 그런데 종 치니까 이야기하다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요. 동네 약국 활성화 필요하죠.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네 약국 활성화의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 환자에 대한 안전한 체계적인 양력 관리 차원에서 동네 약국의 역할이 강조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하신 동네 의원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의약분업이 돼가지고요.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양자 간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처방도 중요하지만 복약 지도도 아주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동네 약국의 장점이고요. 약국에 가면 약사님들이요. 거기 오신 우리 어머니들 한 주머니씩 이렇게 들고 가시잖아요. 그 집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압니다. 그 정도로의 친밀도가 있으니까 그만큼 면대면 복약 지도를 해야 되고 포괄적인 양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늘 지금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 혹시 안 나오셨죠? 예. 아니 지금 안전상비약품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끝끝내 하더니 결국은 또 늘리자고 난리인데 그 부분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오남용도 그러고요. 복약 지도 자체가 아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알바생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그리고 정의당은 절대 반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약국이 제외된 채로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약국이 의약품의 복용과 관련하여 교육 상담 기능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셀프케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원과 그리고 약국이 협조해서 그 환자가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은 보건의료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 다만 현실적으로 이 약국이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하는 이 교육 상담을 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의사협회와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의사와 약사가 할 일을 잘 나누도록 그렇게